자, 치환적분, 부분적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분적분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고요.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을 판정하는 훈련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큰 덩어리가 교과서에 없어. 수능 문제에 따로 안 나와. 그러나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뒤에 문제풀이까지 쭉 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자, 교재는 151페이지고요. 수능에 자주 나오는 연산체계 훈련을 조금 할게요. 자, 이런 거야. sin x에 전체 n제곱. 근데 이거는 원리가 똑같아요. 사인이건 뭐 코사인이건 탄젠트건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sin x의 n제곱, 삼각함수의 거듭제곱을 지금부터 적분하는 거야. 잠깐 이거 한글로 쓰지 말게요. 자, 삼각함수의 거듭제곱을 이렇게 인테그럴 dx 이렇게 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n이 1인 경우는요, 뭐 당연히 사인 적분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자, n이 2인 경우 이렇게 n이 2인 경우, 자, n이 2가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테그럴 사인의 제곱 x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 치환적분 해야 되나 부분적분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 선생님 이거 3분의 1 사인의 세제곱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겠어요?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사인의 제곱 x가 되고 끝이 아니라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이 사인을 미분한 코사인이 이렇게 뒤에 곱해지는 거잖아.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수능에서 아마 n이 2인 경우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형태를 다 할 수 있다는 걸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사인의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의 EX는요. 코사인의 x 더하기 x이기 때문에 코코사사에 의해서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x가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제곱 자리에 1 빼기 사인 제곱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의 제곱 x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코사인 2x는 1 빼기 2배의 사인 제곱 x니까 내가 사인의 제곱 x 자리에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렇게 된 걸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코사인 2x는 이거니까 얘 넘기고 2로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사인에 관한 2차식을 코사인에 관한 1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환적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산은 뭡니까? 2분의 1은 적분하면 2분의 x고요. 2분의 코사인 2x는요.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사인 2x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뭡니까? 코사인 2x가 되고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분의 코사인 2x가 돼서 저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중괄호 괜히 셨네요. 중괄호 필요 없습니다. 이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감이 오나요? 그래서 찜찜하면은 이것도 미분해 보면은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니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능에서 최근에 세제곱짜리가 한 2번 나왔습니다. 세제곱 평가 모의고 수능에서. 그래서 이제 세제곱, 네제곱 이걸 다 할 필요가 없이 보통 이렇게 나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n이 3이나 5나 7 이런 거 같이 홀수, 오드 넘버가 홀수거든요. 자, 이런 홀수인 경우에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인테그럴 사인의 뭐 세제곱 dx를 예를 들게요, 그냥. 근데 이게 5제곱도 똑같아요. 7제곱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인테그럴 sin x를 짝수 제곱을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sin x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 제곱은 이 짝수를 남겨놓고 sin을 하나 남겨놓고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치환적분을 합니다. 이걸 먼저 바꿉니다. 요거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x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식이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과 사인이 곱해져 있으면 이걸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5제곱이면 사인의 4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고 7제곱이면 이거의 세제곱이 되고 원리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치환적분 하는 거야.
코사인 x를 세로는 t로 치환합니다. 양변을 x로 미분하면 값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dt에 dx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그냥 사인 x dx 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dt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인테그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1 마이너스 t의 제곱인 거죠. 왜? 코사인 t를 치환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인 x dx가 있잖아요. 이 사인 x dx 자리에다 우리가 마이너스 dt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이 dt가 되고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이니까 3분의 1t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1의 코사인의 세제곱 x 플러스 c가 되어서 이와 같이 적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알아야 돼요. 시험에 2번이 나왔습니다. 뭐 5제곱, 7제곱이 되면 그렇지. 여기가 1 빼기 t의 제곱이 아니라 1 빼기 t의 제곱의 제곱. 7제곱이 되면 1 빼기 t의 제곱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하나 남아있는 형태는 전부 다 치환 적분하는 과정에 적분 변수 바꾸는 과정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코사인 세제곱 x 똑같아요. 하나 남겨놓고 2개는 바꿔주는 겁니다. 탄젠트 세제곱도 비슷합니다. 탄젠트 세제곱은요. 탄젠트 제곱 곱하기 탄젠트 d 이걸 만든 다음에 요 식은 탄젠트 제곱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야. 시컨트 제곱이야. 시컨트 제곱. 그래서 시컨트 제곱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자리에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컨트를 치환 적분하게 되면은 시컨트 x 탄젠트 x가 새로운 문자가 돼서 잠깐만요.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 이 말로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인테그럴 탄젠트 세제곱 x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 식은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의 탄젠트 x 잠깐만요. 라고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의 탄젠트 x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방법이 많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식은 인테그럴 탄젠트 x의 시컨트 제곱 x dx 마이너스 인테그럴의 탄젠트 x dx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써놓고 나서 선생님이 아까 잘못 말했어요. 탄젠트를 치환하면은 탄젠트 x를 t로 치환하면은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가 시컨트 제곱 x 얘가 dt dx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x dx 자리에 우리가 dt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테그럴 t dt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탄젠트의 적분은 우리가 알고 있죠. 탄젠트 뭡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x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치환 적분입니다.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까? 정답 ln 절대값 코사인 x의 마이너스. 자,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코사인이 분모로 오고 요거 안쪽을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이 붙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탄젠트 적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탄젠트의 세제곱 같은 경우도 시컨트와의 관계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복잡한 것도 수능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마음 같아서는 다 설명해 주고 싶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수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공부를 할 때 실력정서 온라인 강의 선생님 하는데 실력정서 교재에 보면은 적분, 치환적분, 부분적분 관련된 굉장히 좀 지독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고 수험생들도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신용 교재에도 있어요. 뭐 센수학, 뭐 블랙라벨 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수능은요. 연산 자체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진 않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그런 부담이 실전에서는 덜할 거라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홀수. 그다음에 짝수차를 구하고 싶어. n은 2는 했고요. 뭐 4, 6,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분 넘버가 짝수거든요. 그러니까 4제곱, 2제곱을 했으니까 4, 6 이런 거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인테그럴 사인의 4제곱 x dx를요.
사인 2제곱 x와의 관련된 식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부분적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다가 사인의 세제곱 x 곱하기 사인 x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적분, 하나를 미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일단 적분을 먼저 하게 되면은 사인의 세제곱 x 그럼 사인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에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요거를 미분한 걸 쓰는 거죠. 그죠? 여기서 사인 하나를 적분을 먼저 한 게 마이너스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미분한 걸 쓰는 겁니다. 그럼 요걸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의 사인의 제곱 x의 코사인 x. 맞습니까? 합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곱하는 식을 여기다가 쓰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의 사인의 제곱 x 그 다음에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코사인의 제곱 x dx가 되는 거야. 알겠죠? 야, 이걸 어떻게 구하나 싶겠지만 이 코사인 제곱 x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 뒤에 부분이 3의 인테그럴의 사인 제곱 x dx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3의 인테그럴의 사인의 4제곱 x dx로 바뀌게 되어서 사인의 4제곱 x를 적분하려고 봤더니 얘가 붙어 있고 요거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넘기면 앞에 계수가 4가 붙고 양변은 4로 나누게 되면은 인테그럴 사인의 4제곱 x dx는 4분의 붙는 거죠. 사인의 세제곱 x 코사인 x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의 인테그럴의 사인의 제곱 x dx 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방법만 알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의 4제곱을 적분을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사인 4제곱의 적분을 이런 식으로 부분적분 한번 돌리면 이게 4제곱과 2제곱의 식으로 나오고 이 4제곱 파트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은 4제곱을 2제곱의 적분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6제곱이 나오면 이 6제곱을 4제곱의 적분으로 만들고 그 4제곱을 다시 2제곱의 적분으로 만들고 그 2제곱의 적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짝수차 거듭제곱은 계속해서 부분적분을 돌리게 되면 차수가 줄어들면서 나오는데 보통 수능에서 계산하세요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4제곱과 2제곱의 이 관계 이런 게 이제 식변형하는 과정의 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자 우선은 151페이지에 짝수홀수에 관한 적분 이야기는 다 마무리를 했고 뭐 좀 과하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특히나 세제곱의 적분이라든지 2제곱과 4제곱의 관계 정도는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152페이지에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을 한번 훈련을 해볼게요. 판정하는 훈련. 선생님이 칠판 지운 동안 책을 한번 쭉 봐보세요. 책에 보면은 함수들이 쭉 나와 있지. 그 함수를 보고 치환적분하면 편리할지 부분적분하면 편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문제는 두 개 다 되는 것도 있는데 뭐 ln x 그 다음에는 x ln x x 제곱의 ln x 그 다음에 x분의 ln x 그렇죠? x분의 ln x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분의 ln x 네. 식이 좀 복잡하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를 치환적분할지 부분적분할지 한번 판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바로바로 보여야 됩니다. 자 얘는 우리가 앞에 있으면 외웠잖아요. 부분적분하면 되는 거 오케이. x ln x? 아 이거는 배웠네. 이거는 얘는 치환적분하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환적분인 거야. 사실 요거는요 부분적분해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x분의 1 곱하기 ln x라고 만들어서 요거 적분하면 ln x고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부분적분 돌리게 되면은 얘가 되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가 문제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결론부터 말하면 부분적분인데 왜냐고 물어보시면 x ln x가 있으면 요거는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고 이거는 적분하게 되면은 2분의 x 제곱이 되는 거 확인됐습니까?
그때 요거를 곱하면 그냥 x에 관한 1차식이 되기 때문에 적분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이유로 부분 적분인 거야. x제곱을 적분하면은 3분의 x제곱이고요. lnx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니까 구하게 되면은 계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면 될까? 이건 치환적분을 하거나 어떤 문제냐면 요거 치환하고 나면은 x분의 1이 남아야 되는데 x가 더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좋죠? ln x x제곱분의 1 이걸 한번 부분적분 돌려볼까?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x분의 1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분의 1 괜찮습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분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부분적분인 거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분의 1 같은 형태가 붙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치환하고자 하는 걸 fx라고 놓으면은 그것의 미분이 f'x 형태가 있으면 치환적분을 하기가 편리하고요. 나머지 형태는 부분적분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그 밑에 4번 적분 연산에 관한 심화 이론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별표 하나 딱 칠게요.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는 내용이야. 지금 문제 보면 알겠지만 치환적분을 하다가 안 되면 부분적분을 하면은 답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 왜 그러느냐? 적분 계산이 되는 것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분 연산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형태는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는 항상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답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요. 답이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어디에? 수능 문제. 아니 수능은 답이 다 있는데 근데 그거를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초등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함수. 대학 과정의 용어야. 초월함수가 아니라 초등함수입니다. 초등함수 안에는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라든지 뭐 무리함수라든지 분수함수 같이 고1 과정에서 배웠던 대수적인 초등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월함수라고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와 같은 함수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고등학교 미적분 수원수투에서 배웠던 모든 함수를 우리는 초등함수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데 초등함수가 아닌 것도 있죠. 대학과정에 가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적분 가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분 가능. 지난 시간에 잠깐 지지난 시간에 어떤 함수가 적분 가능이야?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함수가 연속이면 적분 가능합니다. 함수가 연속이면 적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조건이 문제 풀 때 필수인가요? 필수. 연속이면 적분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거랑 함수가 연속이면 적분 가능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적분을 한 다음에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와는 다른 개념인 거야. 자, 어떤 함수가 연속함수야. 그럼 그 연속함수는 적분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적분을 할 수 있는 함수라고 하더라도요. 그 적분을 식으로 표현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초등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랑은 다른 개념인 거야. 연속의 적분이 가능하더라도요. 초등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도 되게 많고요. 수능에도 나옵니다. 그럼 한마디로 대표적인 함수 인테그럴 사인의 x가 아니야. 각을 제곱한 이런 함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이 함수 자체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적분 가능해. 적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적분 계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하면은 이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자 보세요. 그냥 부정적분을 예를 들게요. 부정적분 예를 들면은 요거를 부정적분하면은 어떤 새로운 함수 fx가 되는 거 알겠어요?
연속함수고 적분 가능하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fx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요 f1 이런 값을 구하는 게 고등과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fx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또 하나. 쌤, 수능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수능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 대문자 fx를 파고드는 문제가 등장하는 대표적으로 대문자 fx의 그래프. 대문자 fx의 함수값은 모르겠지만 대문자 fx가 대칭성이 있는지, 대문자 fx가 극값을 가지는지, 극값이 몇 개 있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랑 관계가 있느냐? 얘를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요거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사인의 괄호 열고 각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는영인 값은 구할 수 있습니까? 있죠. x가 0이거나 루트 파이이거나 루트 2파이이거나 뭐 이런 식이 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의 범위가 조금 이상하면 뭐 그래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랑 살짝 다르긴 하지만 0,0 지나고 루트 파이, 0 지나고 루트 2파이, 0 지나고 루트 3파이, 0 지나니까 이런 값을 지난단 말이야. 양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함수 fx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양수,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증가, 감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함수를 완벽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함수 그래프가 극값이 있는지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는영이 되는 값이 있는지 이런 거는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야? 적분 문제지만 사실은 미분 문제인 거죠. 왜? 얘는 잘 모르겠지만 얘는 알겠으니까 그 얘가 뭡니까? 얘니까 얘는 풀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파고드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수능의 최고 난도 문제입니다. 적분 단원이 수능에 30번으로 나오면 이런 문제인 거야. 적분 단원이 수능에 29번으로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럼 또 질문을 합니다. 쌤, 얘가 적분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말하면 초등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초등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하면은 대학과정 가서 증명을 해서 압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함수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생기는 뭐 모순을 찾아가지고 증명을 하거든요.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죠. 뭐 고등학교 때는 이런 센스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일단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함수를 적분을 해, 치환적분을 해, 부분적분을 해. 그래서 적분 계산이 가능하고 그 결과를 구했던 경험들이 쌓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독특한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적분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초등함수를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그죠. 이거를 적분 계산할 수 없는 문제를 F1을 구하세요라고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그럼 다른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굳이 fx 대문자 fx를 구할 필요 없이 f'x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또는 그냥 이게 정적분 문제라고 치면은 이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있다고 치면은 이 그래프에서 적분 값을 직접 계산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부호를 판정하거나 어떤 값의 범위를 판정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결국엔 정적분은 이 곡선이 x축과 이루는 넓이기 때문에. 자,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이제 그런 함수인 거예요. 자, 함수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수능에 대부분 한 번씩 나왔던 함수입니다. 인테그럴 x분의 sin x dx. 자, 이 문제는 2011학년도 수능에서 선택 미적분으로 3점짜리 나왔었는데 오답률이 막 80%가 넘었던 정말 객관식 문제예요. 말도 안 됐던 그런 문제인데 x분의 sin x를 적분하는 겁니다. 당연히 적분하세요가 아니라 뒤에 이제 나와요. x분의 sin x를 뭐 2a부터 4a까지 적분한 값을 k라고 할 때 x 제곱분의 sin 제곱 x를 뭐 a부터 2a까지 적분하면은 몇 k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오는 원리가 뭐냐면 이거 자체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수능이 뭐였어요? 이거랑 인테그럴 x제곱분의 sin의 제곱 x dx와의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출제가 된 겁니다. 최고난도 문항으로. 그럼 딱 보는 순간 잘 모르겠지. 근데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부분적분에서 x제곱분의 1을 마이너스 x분의 1로 만들고 sin 제곱 x를
사인 EX로 만들어서 치환적분 돌려서 푸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 된다. 인테그럴 2의 x의 2제곱 dx. 역시 적분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요, 보통 감이 와요. 뭐가 있으면 적분이냐면 앞에 x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치환적분이 됩니다. 왜?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x제곱 미분하게 되면은 사인 x제곱이 되면서 이 안쪽을 미분한 2x가 붙은 거니까 그 2로만 나눠주면은 적분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x가 붙어 있고 2의 x제곱이 붙어 있으면 요거는 2분의 1의 2의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얘가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없는 형태는 결론부터 말하면 정적분 계산해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초동함수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학 과정에 증명이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심심하게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뭐 2의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게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확률과 통계에서 정규분포 그래프랑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그래프, 좌우대칭 종 모양의 그래프야. 이게 이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그래프도요,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넓이 같은 거를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로 근사값을 계산할 수만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 뭐 되게 많습니다. x의 n제곱에 2의 x제곱. 그러니까 요건 적분이 안 되는데 여기 x에 n제곱이 붙어 있으면 방금처럼 n이 홀수면 적분 계산할 수가 있지만 n이 짝수면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x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x 세제곱이 붙어 있어도 치환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짝수가 되어 있으면 적분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것도 수능에서 평가원 모의고사에 최고난도 문항 나온 적이 있습니다. x 2제곱에 2의 x제곱의 그래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그래프, 분수함수가요, 웬만하면 적분이 다 안 돼요. x분의 2의 x제곱 dx. 이런 거는 또 적분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것도 있다. 요거 분자분모를 바꿔보면은 2의 x제곱분의 x dx. 이거는 또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인테그랄 x의 2의 마이너스 x dx거든요. 이거는 딱 보면 부분적분 돌리면 되겠지. 그치? 제가 지금 진짜 어려운 내용 하고 있어요. 부분적분 돌리면 되는 거 보입니까? 그잖아.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요 함수를요, 내가 f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요건 뭐냐면 fx분의 1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fx의 적분 계산이 쉽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역수를 취한 건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fx의 적분 계산은 힘들지만 그것의 역수의 계산은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함수의 미분 같은 거는요, fx분의 1의 미분 공식이 있었잖아. 뭐 f제곱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이런 역수를 취한 것의 공식이 있었는데 적분은 인테그럴 fx분의 1 dx, 이런 적분 공식은 없습니다. 왜? 방금 말했지만 적분이 돼도 역수를 취하면 적분 연산이 안 되는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 분모가 0만 아니면, 그지? 분모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적분 연산이 연속만 되면은 적분은 가능하다니까. 근데 적분 계산할 수 없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설명한 내용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적분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수능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 자, 수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식으로 적분합니다. 적분 문제가 나왔어요. 공식, 뭐 사인 공식, 뭐 코사인 공식, 이런 거 적분 공식이 다 있잖아요. 지수함수의 적분 다 공식이다. 뭐 다항함수 x n제곱 적분, 공식으로 적분할 수 있으면 적분을 해. 두 번째, 공식으로 적분이 안 돼. 그러면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을 통해서 적분을 합니다. 그럼 처음 공부할 때는 얘가 적분이 치환 적분할지 부분 적분할지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정리했으니까 따라오시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미적분 최고난도 문항은? 그런데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해도 태생적으로 적분 계산이 안 되는 함수들이 겁내 많습니다. 그냥 몹시 많아. 그냥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그냥 이상한 형태의 함수는 웬만한 적분이 다 안 돼요. 되는 일부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이 연산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적분
불가능이 아니라 적분은 가능하는데 적분을 연산해서 숫자로 쓰거나 적분을 연산해서 초등함수,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함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나오면 이 문제는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요런 함수 있어요. 이런 함수. 적분을 할 수 없어. 하지만 뭐를 알고 있냐면 y는 2의 x제곱은요. 지수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인 것은 확실해요. 양수인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갑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값이 0으로 가는 거니까 뭐 극값이 하나 있나요? 잠깐만요. 미분하게 되면은 2x의 2의 x제곱이니까 0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0보다 감소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잠깐 맞나요? 마이너스 2의 0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프 대강 하여튼 뭐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거. 그렇죠? 0,2를 지나죠. 뭐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 되겠네요.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이 그래프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했을 때 그 적분하는 범위에 따라서 적분값이 무조건 양수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프를 파고드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해봤고요. 자, 남은 시간 동안 간단한 계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오늘은 가볍게 106, 107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쌤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특히 적분단원에서 혼자서 공부하면은 도달하지 못하는 굉장히 심오한 이론을 설명했는데 방금 설명했던 게 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문제풀이를 하면서 왜 쌤이 이런 말을 했는지를 피부로 느낄 까 생각을 하고요.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2점짜리 문제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그냥 1이 되는 걸 알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질문을 하나 할까요? 쌤, 왜 적분 공식은 알려주지 않습니까? 지난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라서 적분 공식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분 공식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뭐를 미분하면 사인일지를 아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그게 잘 안 보이면요 치환적분, 부분적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보이면요 적분 연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더하기 3 코사인 세제곱. 코사인은 적분하게 되면은 그냥 사인이 되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요거를 적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3의 코사인의 제곱으로 만들고 코사인 x로 만들고 이 식은 3의 1 사인의 제곱으로 만들고 코사인 x로 만들어서 이거를 치환적분 돌리는데 치환적분을 그냥 하지 말고 바로 풀어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 3 코사인 x는 적분하면은 3 사인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 사인 제곱 코사인은 적분하게 되면 뭐를 미분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됩니까? 당연하죠. 사인의 세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3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사인 제곱이 되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의 사인의 세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치환적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가능한 한 치환적분을 하지 않고 보이면 치환적분 하는 것 자체가 단계가 많기 때문에 보이면 바로 계산하시고요.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 안 보이는데 왜 하지 말고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대입하니까 0 대입하면 0이고요. 2분의 되면 3-1이니까 정답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1이 또 있네요. 그렇죠? 다시 쏘리. 여기는 1 더하기 3-1이니까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시간에 108번부터 110 쭉 할 텐데 108번부터 111번까지는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08번부터 111번까지가 뭐냐면은 치환적분, 부분적분 단순 계산 문제야. 단순 계산 문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2번부터 시작되는 문제들이 활용 문제고 응용 문제인데 요 문항들은 이것도 풀어오면 좋은데 일단 배우는 게 급선무니까 연산은 해보시고 치환적분은 아직 어색하니까 부분적분 어색하니까 연산은 해보시고 그 다음 112번부터는
같이 하면서 하거나 조금 할만하면은 강의 멈춰놓고 미리 풀어본다는 강의 듣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